안녕하세요. 저는 람다 256 바스 개발팀의 리차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루니버스 NFT API 업그레이드 내용을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NFT API 공개를 기존에 이제 드린 적이 없어서 기존 내용을 포함해서 새로운 내용까지 같이 데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니버스 NFT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가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블록체인의 NFT를 발행하는 방법, 이거를 구글 검색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마켓이나 거래소를 선택하고 지갑을 연동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택해서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올려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서 발행 버튼을 누르면 NFT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류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 내가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NFT를 블록체인에 직접 발행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내에서 NFT 발행 기능을 추가하고 싶거나 마켓 자체를 만들고 싶거나 하실 때 저희 루니버스 NFT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블록체인의 개발을 하는 내용은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이제 블록체인 노드도 설치해야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도 이제 만드셔야 되고 그 블록체인에 TX를 전송하는 방법들도 결정하셔서 JSON RPC나 웹3, EtherJS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컨트랙트를 배포하거나 민팅하는 그런 블록체인 개발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도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공수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 유니버스 NFT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사스 형태로 제공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 위에 서비스로 NFT API를 제공해서 굉장히 쉽게 NFT를 발행할 수 있게 또 그걸 관리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모를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데모는 이제 우리가 유니버스 NFT API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존 저희가 업그레이드 API 이전에 있었던 API들을 이용해서 NFT 한 개를 굉장히 빠르게 발행하는 걸 먼저 데모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추가 100개를 발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NFT 발행하고 나서는 이제 전송하는 것까지 실습에 간단히 넣어보았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빠르게 NFT를 발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 보시면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API 한번, 미디어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API 한번,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API 한번, 그리고 NFT를 발행하는 API 한번 이렇게 4번의 호출만으로 NFT를 쉽게 발행하실 수 있고요. 이 내부적으로 블록체인에 관련된 개발이나 컨트랙트 같은 것들을 이미 다 저희가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API 호출 4번만으로 서비스에서 바로 NFT 기능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데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스트맨으로 기본 API를 호출하는 것들을 작성을 해놨고요. 먼저 아까 한 개를 빠르게 배포하는 것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NFT 하나를 발행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구매나 API 키 세팅 같은 것들은 우선 생략을 했고요. 제가 미리 다 세팅을 해서 바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 체인을 구매해야 이제 사실 이 API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체인 구매 과정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사업실 쪽에서 온보딩으로 바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 데모를 보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컨트랙트 배포하는 API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API 중에 컨트랙트라는 API가 있고요. 이제 포스트로 이 3가지 정보를 입력하셔서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이 리차드이기 때문에 리차드로 이름을 넣어놨었는데 유니버스라는 이름으로 우선 한번 컨트랙트를 배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제 이 API를 한번 호출하는 것만으로 이제 블록체인 이 environment name에 입력된 이제 블록체인의 컨트랙트가 하나 배포가 된 거고요. 보시면 결과 201 created로 응답이 오신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 여기 디플로이드 어드레스의 정보를 스캔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스캔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네, 이렇게 컨트랙트가 배포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 NFT 컨트랙트라는 게 표시가 되고요. 이 토큰 트래커 쪽을 따라가 보시면 실제 제가 지금 방금 배포한 컨트랙트를 스캔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랙트 배포에 이어서 이제 미디어를 생성해 볼 건데요. 이제 NFT에 실제 담길 컨텐츠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미디어라는 이제 API를 포스트로 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폼 데이터로 파일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파일을 하나 선택하셔서 호출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보시듯이 이제 미디어 하나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는 저희 쪽 CDN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URL로 미디어가 하나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메타데이터 자체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름과 이제 이 창작자 그리고 뭐 창작 시간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 API 레퍼런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정보들을 넣어서 만드실 수가 있고, 여기 좀 전에 이제 미디어 생성 때 나왔던 이 아이디를 가지고 이 이미지 부분에 넣으실 수가 있고, 뭐 썸네일 이미지도 뭐 추가로 이제 올리셔서 여기 넣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네, 시간상 같은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넣으실 수 있고요. 여기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가능한 그런 프로퍼티들을 넣을 수 있어서 저희가 정의해 놓은 것 외에도 다른 정보들을 추가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맥스 민트 리밋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민팅을 할 때 이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민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최대 몇 개까지 발행할 수 있을지를 입력하는 거고요. 지금 1개를 발행하기로 했으니까 1을 입력하고 네,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메타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실제 민팅을 하게 되면 네, NFT가 발행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지금 좀 전에 생성했던 메타데이터의 아이디를 입력하고요. 배포했던 이제 컨트랙트의 아이디와 메타데이터 정보, 그리고 이제 실제 민팅을 받을 주소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이 민팅 받을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이제 프라이빗 키를 알고 있는 그런 주소고요. 그래서 미리 세팅된 값을 입력해서 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민팅이 이제 요청이 시도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상태는 이제 서미티드 상태이고, 이 민팅 자체는 이제 비동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민팅이 된 거는 이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스캔에서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인벤토리에 이제 발행된 NFT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하나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 토큰 1번, 토큰 아이디 1번으로 제가 만들었던 메타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NFT가 발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NFT 뷰어를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NFT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실행한 4번의 API만으로 NFT가 실제 하나 발행이 되었고요. 이 API 4개만 가지고 이제 서비스 하시는 앱에서 API 4개만 출하시면 이렇게 NFT를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저희가 만들었던 컨트랙트 조회하는 API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루니버스라는 이름으로
컨트랙트를 배포를 했었고요. 여기 아이디가 9372로 시작하는 이 컨트랙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컨트랙트 조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세 조회 같은 경우에 API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미디어도 이제 목록을 조회하는 API, 그리고 상세 조회하는 API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메타데이터를 조회하는 API, 상세 조회하는 API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회하는 API들과 이 4개의 호스트 API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NFT 발행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공개하는 API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제 민팅을 해볼 건데요. 컨트랙트 배포 같은 경우에는 심볼 이미지를 직접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볼 이미지를 먼저 생성하실 수 있고요. 심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스캔에서 보이시는 요 이름과 심볼이 있는데, 이름과 심볼이 있는데 그 옆에 보이시는 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게 심볼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저희가 디폴트로 생성을 해드리는데, 직접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API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미지를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인데요. 저희가 퍼블릭 URL을 통해서 심볼 이미지를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폼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로컬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AWS의 프리사인드 URL이라는 걸 이용해서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3가지 방법 같은 경우에 미디어를 생성할 때도 동일한 3가지 방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퍼블릭 URL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이용해서 심볼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생성했던 미디어 생성 때 이미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RL 같은 경우는 퍼블릭으로 공개되어 있는 URL이기 때문에 이 심볼 이미지를 생성하실 때 by public URL이라는 API를 사용하시고, 여기에 이제 공개된 파일 URL을 통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attachment ID라는 아이디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컨트랙트 배포를 할 때 심볼 이미지 아이디라는 곳에 이 아이디를 입력하고 배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배포가 성공을 했고요. 실제 스캔에 가서 좀 전에 배포한 이 NFT 컨트랙트를 확인해 보시면 심볼 이미지가 디폴트로 생성된 것이 아닌 제가 아까 미디어 등록 때 입력했던 그 이미지로 심볼 이미지가 등록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생성을 다시 해볼 건데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 폼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서 추출하게 되면 미디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생성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미디어 조회 API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이번에 추가된 API 중에 미디어를 삭제하는 API가 있어서 삭제를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했던 아이디를 입력해서 미디어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네, API가 잘 호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상세 조회를 해보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미디어가 삭제돼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이제 올리는 방법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리사인드 URL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다시 미디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페어라는 API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걸 get으로 호출할 경우에 파일 이름을 하나 입력해서 호출할 경우에 AWS S3에 실제 미디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리사인드 URL이 발급이 되고요. 여기 보시는 이 put으로 이 URL을
호출하시게 되면 실제 이제 파일 하나 선택해서 호출하시게 되면 네, 잘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실제 저희가 프리뷰라는 API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 키값, 그 프리센드 URL을 호출했을 때 이 키값으로 프리뷰를 호출하시면 실제 이 AWS S3에 잘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페어드 키를 가지고 이제 미디어를 생성하는 그런 API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잘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미디어를 가지고 메타데이터를 다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데이터 정보를 잘 입력을 해 주시고요. 네, 100개의 NFT를 민팅할 거기 때문에 맥스 민트 리밋을 100으로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메타데이터가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생성하는 API만 존재했었는데 네, 좀 전에 생성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상세 조회해 보면 생성할 때 입력했던 이 값들이 잘 입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 API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그 변경된 이 메타데이터로 다시 상세 조회를 해보게 되면 변경한 값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 만든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민팅을 이제 다시 시도를 해볼 건데요. 이 메타데이터 아이디에 새로 생성한 메타데이터 아이디를 넣어주시고 배포했던 이제 컨트랙트의 아이디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민팅을 이제 받을 주소를 입력하시고요. 이번에 추가된 기능 중에 콜백 URL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콜백 URL에 콜백을 받으실 API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민팅이 완료된 이후에 그 콜백 URL로 콜백을 호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NFT를 민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서미티드로 잘 이제 호출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NFT 목록 API를 통해서 좀 전에 호출했던 그 NFT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실제 제가 민팅했던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되면 실제 인벤토리 쪽에 3번으로 하나가 잘 민팅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컨트랙트고요. 여기 인벤토리 보시면 하나가 이 민팅 때 넣었던 주소로 잘 민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개를 민팅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1개 민팅된 걸 보실 수 있고 그 메타데이터도 여기 스캔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추가로 하나를 더 발행해 볼 건데요. 좀 전에 이제 메타데이터 정보에서 에디션 넘버라는 게 1번으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희 API를 통해서 에디션 넘버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번부터 해당 메타데이터로 발행된 NFT들은 이제 1번부터 차례대로 증가해서 발행이 되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번호를 지정해서도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실제 이 컨트랙트에 대해서 아까 발행했던 메타데이터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같은 주소로 7번 에디션 넘버로 발행을 하게 되면 네, 호출이 성공한 건 보실 수 있고요. 실제 다시 스캔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추가로 하나가 더 발행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컨트랙트에 대해서 1번, 2번 두 개가 발행이 되었고
그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개가 마찬가지로 발행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에디션 넘버를 7번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발행이 됐음에도 이제 7번 에디션 넘버로 발행이 되었고요. 네, 실제 목록을 조회를 하게 되면 두 개의 NFT가 민팅되어 있고 에디션 넘버가 7번인 것과 1번인 것 두 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제공되는 API 중에 벌크 민팅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 벌크 민팅 같은 경우에는 민팅은 하나의 민팅만 되는 것에 반해서 벌크 민팅을 하게 되면 이 메타데이터의 맥스 민트 리밋에 해당하는 그 개수만큼 발행을 해드리고요. 실제 저희가 좀 전에 두 개를 발행했기 때문에 맥스 민트 리밋까지 98개의 NFT를 더 발행할 수 있는 상태고, 이 벌크 민팅이라는 API를 호출하게 되면 98개를 남아있는 에디션 넘버를 찾아가면서 자동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NFT 목록 API를 한번 호출해서 발행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62개까지 민팅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추가로 호출하게 되면 92개, 100개까지 민팅이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캔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네, 100개의 NFT가 발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1번부터 100개까지가 이 0x404로 시작하는 이 지갑으로 모두 민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추가로 제공되는 API 기능들을 이용해서 민팅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제 민팅된 NFT를 전송하는 기능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송 같은 경우에는 from과 to 컨트랙트 어드레스 그리고 전송할 토큰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고요. 이거는 에디션 넘버가 아닌 이제 컨트랙트에 부여되어 있는 토큰의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호출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호출하게 되면 바로 전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ROTX라는 것을 반환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실제 서명을 해야만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ROTX라는 것을 리스폰스로 이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 ROTX 같은 경우에는 서명을 직접 하셔야 되고요. 이제 프라이빗 키를 이제 알고 있는 사용자에게 민팅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서명을 하는 걸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구현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데모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기의 내용을 가져다가 직접 설명을 한번 해서 전송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OTX로 받은 것들을 그대로 이제 이용해서 사인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eater.js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메타마스크 같은 거를 앱에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요 ROTX에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사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직접 서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되면 사인드 TX가 전송이 되게 되고요. 이 사인드 TX로 저희 API를 전송 API를 한 번 더 이제 호출해 주시면 실제 이 서명한 트랜잭션을 체인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TX ID는 UUID 형식으로 직접 생성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ROTX 받았던 거에 지금처럼 이제 사인을 직접 하셔서 다시 한번 API를 호출하게 되면 TX ID가 발급이 되고요. 보면 실제 저희 리시트 조회하는 이 API를 통해서 호출하면 실제 전송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성공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전송했던 to 주소, 원래 이 from 주소에 있던 NFT를 이 to 주소로 지금 전송을 한 거고요. to 주소를 저희 스캔해서 확인해 보시면
유니버스 3라는 이름의 토큰 하나가 전송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지갑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전에는 이제 사용하시는 앱에서 지갑을 하나 임포트 받거나 뭐 해서 이제 프라이빗 키를 알고 있는 상태, 아니면 뭐 메타마스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알고 있는 주소에 민팅을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처럼 서명이 없어도 되는 이런 DOA라는 것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지갑을 쉽게 생성하실 수가 있고, 이 DOA로 전송 API를 호출할 경우에는 서명하는 과정 없이 바로 전송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DOA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회원가입을 하실 때 이제 지갑 생성하는 API를 호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회원 가입하는 정보에 이 API를 한번 호출한 이 월렛 응답을, 이 어드레스를 이제 테이블에 같이 가지고 계시면 어떤 유저가 어떤 지갑이다 이렇게 매핑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특정 유저의 지갑을 생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라이빗 키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갑이고요. 저희 쪽에서 암호화된 방식으로 이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서명을, 트랜잭션이 왔을 때 자동으로 서명을 해서 트랜잭션을 실행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DOA를 하나 생성하는 걸 호출해 볼 거고요. 아까 뭐 유저 아이디가 1번이라고 하면 이 유저 키라고 하는 곳에 1을 입력하고, 이제 실제 유저를 구분할 수 있는 아무 값이나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보통 입력하시면 되고, 이 유저 아이디로 이 tx의 월렛이라는 걸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어드레스가 하나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어드레스에 좀 전에 이제 NFT를 전송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성한 이 DOA에 하나를 더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미 전송이 됐기 때문에 2번을 지금 생성한 이 DOA 계정에 전송을 할 거고요. 네, 지금 새로 생성한 DOA에 호출하시게 되면 우선 ROTX가 반환이 되고요. 이 ROTX를 가지고 다시 서명을 해서 해당 DOA로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to 데이터 부분, 원수까지 잘 다시 ROTX를 가지고 서명을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signed tx가 나오게 되고요. 이 signed tx로 다시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새로 생성된 DOA에 전송을 하겠습니다. 네. 스캔해서 이 주소로 확인을 해볼 거고요. 2번 토큰 NFT가 이 지금 새로 생성한 DOA에 잘 전송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송받은 DOA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이제 일반 EOA로 호출한 것과 동일하게 호출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 이제 DOA가 아닌 경우에는 OTX가 전송이 됐었는데요. 이제 DOA 같은 경우에는 OTX가 응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송이 서버에서 내부적으로 서명을 해서 NFT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지금 2번 토큰 아이디가 2번인 NFT를 하나 보유하고 있었고요. 이거를 다시 아까 전송해 주었던 곳으로 전송을 하겠습니다. 전송하면은 로우TX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전송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랙트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요. 좀 전에 이제 호출했던 응답받은 TX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 네, 바로 전송이 잘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좀 전에 이제 이 주소에는 이제 NFT가 남아있지 않고 전송이 잘 되어서 다시 원래 전송받았던 곳으로 잘 전송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발행했던 것처럼 몇 개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처음 전송했을 때 다른 지갑 주소로 보냈기 때문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99개가 다시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빠르게 민팅하는 방법만 사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민팅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더 풍부하게 개발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다양한 API로 충분히 이제 개발에 불편함 없이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공개는 아직 안 된 API 중에 저희가 메타데이터나 미디어를 IPFS로 이제 등록하는 그런 API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루니버스가 제공하는 그런 블록체인에서 이 API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조만간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이나 랍스텐, 링키비 같은 테스트넷도 저희가 제공할 예정이어서 그런 환경에서도 이 API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질문으로 알케미에서도 NFT API를 제공하는데 차별점이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알케미 NFT API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갑에 대해서 NFT 목록을 조회하는 기능과 메타데이터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그 두 가지의 NFT API밖에 제공이 되고 있지 않고요. 실제 NFT를 발행하거나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것들을 관리하거나 이런 류의 API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API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제 NFT를 API만으로 컨트랙트 배포부터 NFT 발행까지 다 제공을 하고 그것들을 또 관리하는 기능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알케미 NFT API와는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데모에 좀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좀 두서없이 데모가 진행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실제 더 좋은 기능과 앞으로도 이제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실제 이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지금도 많이 개선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시거나 이제 개선돼야 할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또 더 좋은 API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